사람나라 21강, 오늘은 특강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2차 대박전쟁의 시작. 여기서 말한 대박전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때 박정희 가문의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권전쟁이기도 합니다. 남해만 이런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시작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민주권이냐 김일성 주권이냐, 인민의 나라냐 김일성의 나라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걸 조김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때 김일성 가문의 전쟁.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김일성 가문이 압승을 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위대한 수령의 나라, 김일성이 신이 된 나라, 신의를 3대째 세습하고 있는 나라, 김일성 신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박전쟁과 조김전쟁 같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전쟁, 주권전쟁의 핵심 무기가 뭐냐? 그게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를 어떤 절대 권력이 만든다면 국가는 그 절대 권력의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만든다면 그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선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그죠? 국가가 만든 유일 교과서입니다. 그죠? 다른 교과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이게 종교국가의 형태입니다. 바로. 각종 종교국가에서 특정 종교, 국정진리, 특정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고 그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도구가 바로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진리를 아주 쉽게 요약해가지고 그걸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것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 정답 기준이죠. 그래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국정 진리로 강제하는 그런 국가는 종교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종교국가는 예외 없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왜? 전체가 특정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니까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통 종교국가. 우리 흔히 종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게 전형적인 정통,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죠? 정통 종교국가라는 이런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국가 종교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아무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중세 암흑 시대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시대는, 종교 국가는요, 그거는 무조건 암흑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일신, 유일진리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리를 듣잖아요. 네. 특정 교리를. 네. 공산국가도 일종의 유사 종교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의 이론, 사상, 이론, 정책, 이런 것들이 강제되고 절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비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종교국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국교화하거나 국정 진리로 만든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치즘을 국교화한 나치 독일, 천황 절대주의를 거의 종교화한 일본 군국주의,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종교화한 김일성 유일체제, 그 다음에 반공주의를 종교화한 박정희 유신체제. 이게 다 특수 종교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이념이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절대자 또는 절대 국가가 뭘 정합니까? 국정 진리를 정하죠. 그죠? 그리고 그 국정 진리를 아까 말했다시피 쉽게 요약 압축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를 모든 국민에게 주입하고 세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정 진리를 벗어난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범죄화하겠죠. 그죠? 또는 잘해봐야 이단화하겠죠. 그렇죠. 그죠? 반국가로 몰겠죠. 반진리로 몰겠죠. 그죠? 허위로 몰겠죠. 그래 되면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 쪽쪽 조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라 사람들이 그 교회의 신도가 되고 결국은 그 교회 로봇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국가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절대주의 국가의 세 가지 특징인데 최고 권력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를 신성화하고 성역화하죠. 국가는 저그들 겁니다. 아무도 이 국가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비판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이데올로기를 국교화합니다. 이런 절대주의 국가가 한 걸음 더 나은 게 전체주의 국가, 이제 종교국가로 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교육을 하고 하나는 관제 언론으로 계속 세뇌하는 거죠. 이 둘 다 세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체주의 교육의 핵심 기제, 이런 전체주의 교육의 핵심 기제가 바로 국정교과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정교과서는 국민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는 세대마다 그죠?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계속 국민을 재생산하겠죠. 그죠?
황국 시민을 재생산을, 신도를 재생산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데려가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교리, 의례 이런 걸 머리에 새겨넣고 몸에 익히도록 해버리면요, 평생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진리 진실을 국정교과서에 담아서 강의를 통해서 주입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세뇌를 합니다. 시험하면 그 달달 외우고 공부를 하죠. 그죠? 그죠? 조금 더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알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훌륭한 황국 시민이 되겠죠. 그렇죠? 훌륭한 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적에 따라서 이런 세뇌가 얼마나 됐냐, 국정진리를 얼마나 체득했냐, 거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럼 학교 성적 우수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뇌 성적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요런 걸 딱 제도화 해놨죠. 그죠? 그래서 대학 입시,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고시예요? 각종 고시, 사법고시 비롯한 각종 고시, 그죠? 전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 교원노조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당만큼 중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예요. 전체주의 교육 시스템을 좀 더 가동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유일하게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교원노조입니다. 한국의 교원노조가 거기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지.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어떻게 했죠? 교사들 싹 3,000명을 교단에서 쫓아냈죠. 그 다음에 저 때도 전교조도 1,500명을 쫓아냈죠.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도 교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렸죠. 왜 여기 결사적으로 갔냐? 박근혜 했는 걸 보면 박근혜가 결사적으로 쌓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 하나는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하는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래요. 지가 무슨 아이가 있는데. 전교조가 이렇게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국정교과서에는 국정교과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제 선정, 주제에 대한 해석, 주제에 대한 정답을 국가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놔놓으면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점수를 못 받죠. 그죠? 그렇죠?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반국가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채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정진리를 벗어나는 철학, 역사 이런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국정진리로 잡아놓은 게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국가에서
이 국정진리를 잡아놓은 게 변증법적 유물론하고 사적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철학 역사계. 이 두 개에서 벗어난 철학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그리겠죠. 전혀 다르게 역사 해석을 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절대로 거민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납해버리면 반국가, 반공산당 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데 대한 요구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정진리, 국정교과서는 체제가 그 체제 하에 있는 한은 진실도 죽이고 사람이 양심을 죽이겠죠. 그죠? 그렇죠? 양심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교과서에 위배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사상도 죽여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인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짐승, 가축, 로봇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아직도 공산주의 있고 국가 진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조선, 중국, 쿠바, 베트남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란 이 말이 있잖아. 그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죠? 올바르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저거 다 결정해요. 그죠? 그래서 국정 진리를 지금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교과서에 담아놔놓고는 그걸 올바른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올바른 교과서에는 뭐가 실릴까? 5.16은 반란이 아니고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국정교과서의 진실을 얘기하자면은 국정역사교과서의 최고 성공 사례, 국정역사교과서를 해서 정말 국정역사교과서를 모든 국민에게 세뇌하는데 성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죠? 조선입니다. 지금요, 박정희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저거 다 종북 정권입니다. 북한이 한 거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종북 정권 진짜 타도해야 됩니다. 타도 안 하면요, 남한이 북조선 꼴 그대로 납니다. 그게 남조선 됩니다, 결국은. 북한에, 그래서 절대자 김일성이 국정지기를 정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주체사상이죠. 그렇죠. 그죠? 그걸 국정교과서에 담았죠. 그 다음에 인민에게 주입하고 세뇌했죠. 그래가지고 북한 인민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수령 로봇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령을 보고 참배하고, 그죠? 위대한 수령이라 그거, 그거 이따 좀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래 되면은, 그런데 북한의 국정역사교과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인민교과서 격인 조선통사, 현대조선역사 이런 걸 압축해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거 보면요, 한국에서 이제 출판대에 나왔습니다. 이 책들이 출판대에 나왔는데 보면은 김일성은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뭐든지 교시해요.
공산주의는 이렇다, 세계 정세는 이렇다, 일본은 이렇다, 뭐든지 김일성이 개념 규정하면 그게 곧 진리예요. 이렇게 성공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나라가 어떻게 됐냐? 나라가 싹 뒤집어집니다. 그죠?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선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거꾸로 선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됐냐? 국가가 전도해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김일성 신국으로 바뀌고, 그죠? 이 전도의 극치가 신의를 3대 세습하는 겁니다. 저 북한에 보면요, 왕이 3대 세습이 아닙니다. 에? 김일성도 신이고, 김정일도 신이고, 김정은도 신이에요. 근데요, 북쪽만 3대 세습하는 게 아니고, 남쪽도 절대 권력을 세습하죠. 그죠? 한국에서 그죠? 3대 세습을 안 하는 영역은 국가 영역뿐입니다. 국가만 민주화되어 있지 재벌, 언론 대부분에 그죠? 3대 세습을 합니다. 요즘은 연예인까지 3대 세습을 해요. 그죠? 자식들 들고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다 대부시키죠. 아예 한 7, 8살 때부터. 그 전에도 데뷔시키죠. 4살, 5살 때부터. 한국인의 이런 독점욕, 그죠? 나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무서워요. 난 한국인이 진짜 무서워요. 그 다음에 주권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인민주권은 사라지고, 그죠? 인민은 오히려 수령 로봇이 되어버리고, 사실은 주권은 수령이 다 차지하죠. 그죠?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사상 총서들을 볼 것 같으면요, 인민은 수령의 총폭이에요. 총폭. 뭐냐면 수령이 명령만 내리면은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총알, 포탄하고 똑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로봇도 안 되죠. 그죠? 이래 되면은. 그래서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돼 버린 존재. 그게 이 국정교과서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로봇화를 한, 인민을 로봇화한 것들이 있죠. 그죠? 매스게임. 정말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막 처절해져요.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말이야. 똥개 훈련도요, 그래는 안 시켜요. 정말이에요. 사냥개 훈련 시킬 때 집단으로 그렇게 시키는 거 봤어요? 안 시켜요. 개별화 해가 시켜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 개에 맞게 시켜줘요. 그런데 북한의 매스게임 군중대회는요,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창건 70주년 기념 군중대회 때도 500만이 동원됐다. 그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정말 참. 그래서 이런 나라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최악의 생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그래서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괜찮은 복지국가였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그죠? 국정진리가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굶어 죽는 지상낙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에
한 2,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국정역사교과서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죽이는데 결정적 무기가 됐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칼을 누가 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가 쥐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린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실은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 된 국가, OECD 국가 중에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죠? 국가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국가 이념이나 국정 진리로 정한 나라는 이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종교국가죠. 그죠? 전체주의 국가고. 민주국가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인격 주체다. 인격 주체란 말은 뭡니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사고와 행위의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죠. 그죠?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옛날에는 어린애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린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친권 뺏깁니다. 감옥 갑니다. 왜? 어린애들은 뭐로 보기 때문에? 인격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때는 주권자로 표현됩니다. 그죠? 주권자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그죠? 그 사회에서 사고와 행위의 주체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고와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죠. 그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다 보장되는 겁니다. 왜? 인격 주체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그런 거 보장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단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주권자 공동결정제도, 이게 선거제도죠. 그죠? 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주권자다. 20살 이상, 19살 이상 투표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 주권자입니다. 어제 태어난 아이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노동과 소유의 주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민주국가에서 국정진리를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국민을 세뇌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깔아문대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국가 범죄입니다. 그 국가 범죄를 지금 박근혜와 새빨간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교과서의 교훈.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인간을 가축화하고 로봇화한다. 그렇게 할 때 수단이 뭡니까? 가축한테 하는 수단이 뭡니까? 소위 당근과 채찍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이런 말을 쓰는 건요, 인격 모독입니다. 인간한테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잘 익히는 교육에 순응한 사람들은 순응할수록 체제의 뭐가 돼요? 앞잡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왜? 체제 이념을 가장 잘 체득했으니까. 이런 우수 학생들이 인류대학 가고 고시 합격하고 출세가 보장된다. 이런 세뇌 교육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나라,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세 나라 꼽으라 할 것 같으면 일본, 군국주의 시대 일본,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체제, 남한의 반공 체제, 특히 박정희 유신 체제가 이런 세뇌 교육 시스템이 아주 고도로 발달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득권층, 남북한을 통틀어 기득권층의 90%는요, 국정교과서 사관학교의 수재들입니다. 가끔 예외가 한 사람씩 나와요. 어떤 사람? 김대중 같은 사람, 노무현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 또 이제 민족 운동한 분들 있잖아, 그죠? 그건 진짜 몇 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나올까 말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성적 20% 안에 못 들면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예? 지금 또 이런 게, 그죠? 무의식 중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무의식 중에. 그죠? 그래서 체제 수능, 체제 우수 인재들이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 있잖아. 그것도 정말 골 때리는 우월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또 국정진리,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됐냐? 국가의 적, 진리의 적. 이럴 때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 잔인한 방법의 극치를 보여줬던 게 뭡니까? 마녀사냥입니다. 그죠? 아무 근거도 없이 마녀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얼토당토하는 신문을 해가지고 그 가장 비열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어요. 이 반문명, 야만을 한국이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고 그걸 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고문살인이죠, 그죠? 그 다음 낙인 찍어가지고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 인격살인하는 경우. 그죠? 빨개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 인격살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다. 그죠? 마녀다. 주체사상은 반공화국이다. 간첩이다. 반공주의에서는 북괴와 관련되어 있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로봇화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죠?
소위 정답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줍니다. 그죠? 그러면 반공 하면 애국 이게 탁 나와요. 김대중 하면 빨갱이 이렇게 탁 나와요. 그래서 저놈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세뇌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 항쟁을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주도한 거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데 물들어간 사람이 지금요 제법 많습니다.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그죠? 들끓는 사회의 미래가 어떨까? 제 생각에는 되게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화를 하는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죠? 이래 되면은 사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단순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뭐로 바뀐다? 창고로 바뀌어 본다. 이래 되면 반드시 국가와 진리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인격성 자기결정권을 빼앗아 버리면 이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소유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 다시 말해서 황국시민, 이 국민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황국시민의 준말일 뿐만 아니라 국에 예속된 존재, 나라 국자, 그죠? 국에 예속되는 존재, 국의 통치 대상을 얘기할 때 그게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하튼 천황 황제의 통치 대상이다. 그 다음에 가축이 되어버리는 먹이 주는 주인, 김일성이를 자기 주인으로 생각해요. 북한 인민들이. 그 다음에 로봇 프로그램 삽입해 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련이 이제 망하기 전에, 소련이 이제 참 붕괴되기 전에 지식인들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개혁 개방 정책을 했죠. 그죠? 고르바초프가. 그죠? 그때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저도 그때 그 토론집들을 국내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토론집들이.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요. 소련이 왜 망했느냐? 주입 세뇌 교육으로 청소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 버린 것이 소련이 망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나마도 그죠? 요래 로봇을 만들어 놓고도 그 소수 영재들은 그죠? 굉장히 단련식이에요. 그나마 이제 뭘 연구를 하고 되는데 한국은 이래 가면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뻔해요. 어디로 갈지. 국정 진리는 반드시 암흑시대 생지옥 멸망으로 간다. 인간 사회의 필수품을 말살해버린다는 겁니다. 진실 말살하겠죠. 그죠? 합리적 사고를 처벌하겠죠. 그죠? 저가 정의죠. 그죠? 결국 적개심과 죽음의 잔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은. 그래서 이제 사탄놀이, 기독교에서 그렇죠. 그죠? 이슬람에서 지하드, 북조선은 미제국주의, 남한에서 북괴놀이, 빨갱이 사냥,
나치에서 유태인 사냥, 이런 죽음의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그래서 암흑시대를 거쳐 생지옥을 거쳐 멸망한다. 그 히틀러, 나치, 일본, 천황국가, 구소련 동구권, 공산교 국가들, 이런 국가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망했습니다. 그럼 조선반도는 어떻게 됐냐? 북조선은 이미 헬조선이 된 지 오래돼요. 1990년대 초반쯤 되면 이미 헬조선이 돼요. 그래서 지금 90년, 2000년, 2010년, 한 20몇 년째 이제 헬조선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 헬조선을 지나가지고 멸망 단계로 가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망하는 날이 인민이 해방한 날입니다. 국정진리, 국정교과서는요, 너무나 심각하게 인간을 파괴해버려요. 남조선은 헬조선으로 지금 딱 진입 단계예요. 그죠? 언제 진입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진입했죠. 그죠? 나라를 거덜내면서 진입했죠. 지금은 이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쾌속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조선은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박정희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1차 대박정전. 대한민국과 박정희의 전쟁. 여기에 싸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교과서죠. 그죠?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느냐, 비국정으로 하느냐. 그겁니다. 그죠? 김일성의 국정진리, 국정교과서.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내가 진리답니다. 핵심은. 그래서 국정진리가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공산주의였다가 1960년대 말부터 주체사상으로 바뀌죠. 그죠? 국정교과서도, 이것도 일찍부터 만듭니다. 국정교과서는. 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죽이고 김일성 신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박정희는요, 김일성하고 이래 말하면은 김일성하고 DNA가 99.99% 같습니다. 이래 말하면은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박정희는 알다시피 천황주의자였죠. 그죠? 천황혈서를,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의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의 견마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일본 육사에 들어가지고 2개나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천황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천황주의하고 빨갱이하고, 얼치기 빨갱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얼치기 빨갱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내가 진리예요. 진짜 커뮤니스트는 안 그래요. 근데 박정희는 이 군대 내에 남로당 두목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천황주의였고, 그 다음에 빨갱이 두목이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이 사람한테 안 맞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파고에 나섰죠. 그죠? 그래서 5.16 반란을 일으키고 삼성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인륜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죠? 배반의 신. 박정희가 안 배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동지도 끌어다가, 동지도 팔아먹을 뿐만 아니라 끌어다가 고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 가족, 동지, 조국, 민족, 대한민국, 파월 장병, 일제 피해자, 이 사람들 몽땅 다 배신했습니다. 강도왕, 5.16이 성공하자마자 부일장학회를 빼앗았죠. 그죠?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를 빼앗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정수장학회가 됩니다. 5.16 장학회 거쳐가지고 정수장학회 되는데, 이 전 빼앗은 거 보세요. 부산일보 100%,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 토지 10만 평. 이래 빼앗았으면 누구 소유를 해야 됩니까? 국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저거 재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강탈이야. 이거 뭡니까? 그 다음에 청구대학, 영남대학을 빼앗았죠.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빼앗았죠. 그 다음에 구로구에 있는 토지 30만 평을 빼앗아가지고 거기 원소유자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하도 억울하니까 소송을 냈어요. 박정희 때. 그래가지고 감옥 많이 갔어요. 소송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290 몇 명이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 이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은 2사람뿐이었다고 그래요. 여하튼 토지 30만 평을 강탈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인정돼 가지고 작년 2월에 1,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나마도 민주정부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그죠? 강간왕, 워커힐 기생파티, 세금정 안가, 궁정동 안가에서 참 많이. 그 다음에 빨대 박정희.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10% 리베이트를 챙긴 겁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죠? 재벌 몰아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반드시 협조를 받아야 될 계층한테는 평생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수혜자의 한 사람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게 그죠? 그 투입한 액에 비해 가지고 수혜가 그죠?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대신에 진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복지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지비가 GDP 대비 1% 이하입니다. 박정희 전 기간을 거쳐가지고. 오늘날은 대체로 몇 프로? 대체로 OECD 가입국들은 20%가 다 넘습니다. 이런 박정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감추을 게 우선 너무 많죠. 그죠? 어떻게든지 속여야 되죠. 또 천황주의자가 우리 전번에 박정희가 추구한 게 뭐라고 우리 이해했죠? 히틀러 천황체제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 체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는 길은 거의 빤합니다. 누구하고 비슷할까? 김일성하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뭘 했어요? 7.4 공동성명이란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족적 사기를 친 거죠.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김일성 유일 체제를 본뜨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 한 중반쯤 되면 이미 거의 유일 체제가 확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아직 그 권력 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으니까 61년도에 권력 잡았으니 아직 그걸 못 갔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본보기 따라갈 본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하고 손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하고 손잡고 전 민족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요. 그게 뭡니까? 통일잔치 벌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7.4 공동성명은 요즘 말하자면 전국급 사기다, 역대급 사기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신급 사기입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사기 수준이다. 아직도 한국, 남북한 한국 민족의 99.99%가 이게 민족 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남북 합의 문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학자들도 전부 이거는 뭐 그냥 맹신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죠? 민족 하면은 멀쩡하던 사람들도 뿅 가버려요. 민족.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게 민족, 국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 국가가 아닌 뭘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해야 될까? 사람입니다. 그죠? 통일의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했는데요. 요 중에 뭐가 사기냐 하면 민족 대단결하는 요게 사기입니다. 사실은요, 통일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라야 됩니다. 자주라는 것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체돼 가지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통일이고 뭐고를. 그죠? 두 번째는 총 쏴가지고 통일하면 너무나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 둘 다 망한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 세 번째는 그 통일된 국가는 반드시 민주국가여야 된다. 김일성 체제로 통일된다? 그거 끔찍합니다. 박정희 체제로 통일된다? 그 역시 끔찍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민주로 돼야 돼요. 민주주의로 통일하지 않을 거면 통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단결이라고 딱 해놔놓고는 누구끼리 대단결을 했어요? 김일성, 박정희가 대야합을 했죠.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뭡니까? 유신이와 유일이. 그죠? 그래서 이제 72년 12월 27일 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은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남북의 천황체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이 같은 날 공포가 됐죠. 그리고 이 사기극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김일성은 아닙니다. 김일성은 이미 뭘 해놔놨어요? 유일체제를 굳혀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이 김일성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또 김일성을 이용하는 이런 사기극을 벌립니다. 그래서 유신체제, 유일체제, 곧 천황체제 시스템을 구축해내고, 그 구축해내서 박정희와 김일성은 뭐가 돼요? 절대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정진리를 확고히 하죠. 주체사상과 반공주의.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내죠. 국어, 도덕, 국사, 사회 등 거의 전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만듭니다. 그 국정교과서를 얼마나 학습을 제대로 했냐는 걸 시험했던 게 뭡니까? 예비고사, 또 학력고사, 수능시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국정교과서는 진실도 가치도 역사도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빼고, 남한은 유신체제는 국정 이념은 반공주의. 이 반공주의라는 게요, 사실은 반공정신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재자를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로 받드는 거죠. 그죠? 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민주화, 헌법에 쓰여져 있는 민주공화국, 기본권, 이런 걸 제대로 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뭐로 몰려요? 빨갱이로 몰리죠. 그죠? 이런 빨갱이로 진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덤비면 무조건 빨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고 프로그램이 이미 주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신체제 하에서는 국정 이념은 반공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 진리, 국정 진실은 뭐냐 하면은 박정희는 독재자나 천황이 아니고 근대화 혁명가다.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영웅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배반의 신에서 경제의 신으로 싹 둔갑해버립니다. 대한민국 파괴자, 5.16 삼성개헌 유신체제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부흥한 사람으로 싹 둔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도 바꿔치기 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나라를 뭐라고 바꿔봅니까? 반공국가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건에 들어가가지고 4월 혁명은 4.19 의거로 격화됩니다. 차마 부정은 못해요. 이 박정희 때 헌법 전문에 나오는 겁니다. 5.16 반란은 5.16 혁명으로 헌법 전문에 나와요. 유신 독재 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교과서에 실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박정희와 김일성은 똑같다. 남조선과 북조선도 하나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차 대박전쟁. 그네스도 수령의 국정역사 교과서 강행.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박근혜가 지금까지도 뭐 찔끔찔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 해산시키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근혜가 아버지 시대를 살아보면서 박정희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국정교과서, 그 중에서도 역사교과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요, 이 역사교과서를 어떻게든지 국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이 터져가지고 이걸 시도를 못했어요. 한락하다가 세월호 터져버리고, 한락하다가 유선 간첩 사건 터져버리고, 뭐. 그죠? 그 다음 한락하다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터져버리고, 이걸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 큰일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시도를 합니다. 자, 이런 걸 알자면은, 왜 2차 대박전쟁을 도발했냐, 박근혜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정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정체는 앞으로 제가 상당히 소상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느 능력을 보면 대체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느 능력을 보면요, 전역이 진짜 빼어난 여자예요. 전역이. 박근혜의 아주 이 정체를 한마디로 딱 설명을 했어요. 베이비 톡 한다. 애들 왜, 여보세요? 아버지, 이런 언어 있잖아, 그죠? 그런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원고 없이 말하는 거는, 그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녹화해 놓은 것도 많고, 또 기사로 정리해 놓은 것도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지금 박근혜 해부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하튼 사람의 능력은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능력은요, 언어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는 외부의 사물, 사건, 이런 걸 이해하는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자기의 표현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가 인간 능력의 핵심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베이비 토크 수준의 얘기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횡설수설 한다는 것은 사고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절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애들 있잖아, 떼쓰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되면 막 울어버리고, 그죠? 뭐, 물통 던져버리고, 뭐, 애들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막 꼬집고, 그죠? 그럴 때 옹약옹약 하면 이제 애 망치고, 박근혜가 이럴 때 옹약옹약 하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런 박근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절대화입니다. 이 자기 절대화는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패션에서도 나타납니다. 패션에서 볼 것 같으면요. 박근혜 패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김정은 패션하고 본질이 똑같습니다. 뭡니까? 유일 패션입니다. 자기만 딱 돋보이게 하는 패션 있잖아요. 그죠? 전부 까만 옷 입고 나왔는데 자기 혼자 하얀 옷, 빨간 옷 입고 나가지고. 그의 전형적인 어떤 뭐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거거든요. 김정은 또 북한에서 그죠? 김정은 옷 흉내를 못 냅니다. 냈다 하면 그건 작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박근혜가 텔레비전 나온 화면들을 쭉 보면요. 그 여자들도 그 간혹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박근혜 말고도 다른 여자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나올 때 보면요. 박근혜의 패션에 방해가 안 되는 색깔을 입고 나와요, 다. 그날의 패션 코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게, 그죠? 전형적으로. 이건 딱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아버지기 때문에 5.16 유신 새마을운동 이런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박근혜의 정체가 가장 잘 드러났던 시기가 영남대 재단 이사장 할 때입니다. 그때 사실은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영남대 수령이었습니다. 북한의 수령하고 똑같아요. 어떠냐 하면요. 영남대학교는 그 강탈한 학교거든요, 박정희가. 그러면 당연히 국가 귀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국가 귀속이 돼야 되는 학교를 자기가 재단 이사장이 돼가지고 정관 1조를, 정관을 고치는데 정관 1조에다가 정관 1조에다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박정희를 교주로 한다고요. 못을 박아요. 아니, 대학에 교주가 있는 대학 들어봤어요, 그런 학교? 그런 학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머릿속에서는 국가도 뭐도 사유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건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1조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놔 놓고 그 다음에 이사가 7명인데요. 그 중에 4명을 박근혜가 임명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박정희 때도 그죠? 유신 때, 박정희 유신 때도 국회의원을 박정희가 임명한 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7분의 4는 3분의 1도 넘죠, 그죠? 반도 넘잖아, 그죠? 50 몇 프로 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죠? 사유화에 대한 욕구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공적인 것의 사유화에 대한 욕구가 아버지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니까 누구 수준이다? 김일성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유화해가지고 김일성 신국으로 바꾸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한테 붙여진 이름이 수령이죠. 그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박근혜의 정체는 영남대 수령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박근혜가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국가 사유화보다 박근혜의 학교 사유화가 훨씬 심각하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에 대한 사유화 욕구가 훨씬 더 강렬하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박정희는 권력을 쟁취했죠. 그죠? 어쨌든. 그죠? 그런데 박근혜는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위험해요. 이 수령급 권위주의입니다. 예를 들면요, 쟁취한 권력은요, 예를 들어 재벌 총수들 볼 것 같으면은 초창기 창업주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같이 초창기 고생한 사람들을 다 인정하죠. 그죠? 거의 동지로 인정해요. 그런데 2세가 가면요, 황제가 돼버려요. 이건희도 그렇고, 정몽구도 그렇고, 정몽준도 그렇고, 완전 황제예요. 2세가 무서운 겁니다. 박근혜는 김정일, 김정은처럼 나면서부터 절대 권력을 향유했다. 이런 사람들이 황제 체질, 수령 체질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자기의 말이 곧 진리요 법인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그네스도 수령입니다. 청와대 이후는 박정희가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내 말이 진리다. 비정상 정권, 이게 그죠? 국가정보원을 권력의 전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이거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볼 것 같으면요, 김기춘이 중앙정보부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그 비서실장에 앉혔죠. 그 다음 비서실장은 아예 중앙정보부장 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쓰죠. 그건 뭡니까? 중앙정보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되니까 공작 정치가 필수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형을 하나 꼽으라 할 것 같으면 세월호 사건을 몽땅 유병헌한테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죠? 유병헌은 그 배하고 별 관계 없어요. 옛날 소유주였고, 그죠? 그때 당시에는 배를 좀 개조하고 그러는 뿐이지, 그 사고와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죽도록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뭘 일하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제거를 합니다. 최동욱 검찰청장과 윤석열 검사,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제거됐어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수사를 하다가 쫓겨났죠. 그죠? 유승민도 소위 시행령 그것 때문에 쫓겨났죠. 그죠? 근데 유승민을
배신자로 낙인 찍기까지 하고. 자기 말이 법이에요. 유승민이 여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선언하는데 자유민주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함량미달이에요. 유승민 역시. 왜 함량미달이냐 하면요. 자유민주주의자라면 국정교과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있잖아, 그죠?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게 국정교과서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자유권을 부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그걸 반대를 안 하면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냥하는 경우, 탄압하는 경우. 통합진보당 빨갱이랑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전교조가 빨갱이라는 증거가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법적 지위를 박탈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근해수도 수령이 가능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역시 이겁니다. 수령신민, 박정희 박근혜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신민이 투표권자의 40% 안팎입니다. 30%는 수령 로봇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같은 그런 만행을 함부로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를 하니까 국정교과서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국정교과서야말로 빨갱이 국가의 핵심이다 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반공놀이를 하자는 거죠. 첫째, 그죠? 북한 갖고 놀자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덫으로 악용을 하면요. 필요에 따라 남북 대결 카드를 꺼내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좌우 대결 카드를 꺼내들죠.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못 이겨요. 왜? 반공을 국정교과서에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족 반역, 국가 반역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 싶죠. 왜 바꾸고 싶을까? 우리는 친일 민족 반역자 집단이 아니라 건국 주체 세력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분단 국가를 만든 죄,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저지른 독재,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서의 이 양민학살, 이런 걸 다 덮어뿌릴 수 있는 게 바로 건국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절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수탈론, 이거 싫은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일본 앞잡이 노릇 했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돼야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일본 덕에 근대화 됐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친일한 거는 뭐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조국 근대화를 위한 애국 활동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경산 시민들은 다 끄뻑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은요, 대자본이
자본의 90%가 일본 자본이었고 한국인의 70%가 소작인, 소작료는 50에서 90%까지 굉장히 고율이죠, 그죠? 그 다음 대부분 절대 빈곤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근대화시켰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에 5.16 반란을 5.16 혁명으로 바꾸고,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으로 바꾸고, 혁명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가르치고, 그 다음 또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국정진리로 선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으로.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려고 그래도. 그죠? 그 다음에 천안함 구조방해가 그때 당시에 보도가 다 됐거든요. 인천 해경에서 천안함으로 구조를 갔습니다. 갔는데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해군에서. 구조를 못하게 한다. 여하튼 천안함에 대해서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단면만 얘기하더라도 천안함 구조를 해군이 방해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저 멋대로 조사하고 해가지고 청와대 북한 의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진리를, 지금 멋대로 진리를 만들어 놔놓고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보자든지,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하면은 뭐로 몰아갑니까? 반국가, 종북, 빨갱이, 이런 거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절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게, 그죠?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마라. 진리를 말하는 것에 죽음이 있다. 내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월호 구조방해도 다 나오죠, 그죠? 미군 헬기도 오는데 못 오게 하고, 언디인이 가가지고 주구장창 구조는 안 하고 앉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구조방해 얘기는 싹 감춰버리고 세월호 사건, 슬픈 사건으로만 딱 둔갑시켜버립니다. 이게 국정진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을, 다시 말해서 민주공화국을 반공독재국가, 절대자와 국가가 곧 진리인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 반공독재국가의 본질이 뭐냐면 사실은 진리를 독점한 국가, 빨갱이 국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빨갱이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은 빨갱이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역사 교과서 전쟁. 그래서 이 역사 교과서 전쟁은 언제는 지금부터는 불가피합니다. 우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 헬조선 얘기가 언제는 뭐 거의 보편화됐죠, 그죠? 일반화됐죠. 그런데 헬조선 아니다고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한국이 헬조선 아니다. 사실은 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죠?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헬조선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조선에는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국정교과서 체제를 가게 되면은 국정교과서 체제는 반드시 뭘 만들어냅니까? 국정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국정진리를 만들어내면 그 국정진리를 틀어진
수령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나마 자유가 있었던 헬조선, 재미있는 헬조선은 없어지고 암흑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암흑시대로 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사례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네스도의 국정교과서 반란, 이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안 높습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박근혜가 아무리 그네스도 수령이 되고 싶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이. 17년 3월까지. 예? 17년? 17년 2월 25일.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착하기는 가능해요. 그리고 한국의 한 40%의 그죠? 그 소위 박통 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 60%는 아니거든. 그죠? 이들이 얼마나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이 60%를 국가가 통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헬조선 급행열차가 박근혜 임기 내에 폭발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그네스도 수령과 새빨간당의 정체를 좀 밝혀야 됩니다. 국정진리, 국정교과서, 국민세뇌, 국민로보타 이거는 전부 빨갱이 국가의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이건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네스도의 정체는 뭡니까? 사실은 빨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눈에 보기는 그래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이게 국정진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죠.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죠. 그러니까 저거하고 안 맞으면 전부 좌편양 빨갱이인 겁니다. 그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절대화하는 권력이 뭡니까? 그게 빨갱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옷 보면 딱 편하죠, 그죠? 새빨간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수호단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세력 다 모여라. 이거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준 기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정진리,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반대하고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진짜 그죠? 이 시기의 한국 혁신에 진짜 혁신 과제가 있어요. 국민 로봇 만들기 교육. 이게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국민 로봇을 만드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고력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의 시기는, 그죠? 모든 것이 지식의 시기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사고 능력을 빼앗아 버리면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 나라가 망하는 건 필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학교를 민주화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만들기 교육으로 가야 개인 독립시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